그날 이후 편의점 앞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가 잊을 법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동네에선 밤이 되면 자전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초등학생이 타는 작은 자전거. 쇠사슬이 닿을 듯 말 듯한 끼익끼익 하는 소리. 밤 11시를 넘으면 시작돼서 새벽 2시까지 계속 맴도는 소리. 누구도 자전거를 탄 아이를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 소리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은 항상 편의점 뒷골목에서 고양이가 사라졌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벌써 7번째였다. 그 뒷골목 고양이들. 늘 거기 앉아 있던 녀석들.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어느 날 편의점 점주는 뒷골목에서 이상한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작은 손글씨,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그 자전거 소리는 편의점 앞이 아닌 누군가의 창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편의점 앞 그 아이가 사라진 후,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기억 속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아이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날 이후부터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새벽 1시쯤 창문을 닫으려다 바깥에서 들린 소리. 끼, 끼. 누군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자전거. 녹슨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 가끔씩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13분. 그 시간에 누가 자전거를 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에 그 소리를 들었다. 항상 같은 방향. 편의점 뒷골목 쪽에서 시작되어 주택가를 한 바퀴 돌고 사라지는 소리.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편의점 점주가 내게 물었다. 그 자전거 소리 들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안 들린다고 하던데. 나는 매일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해요. 소리는 도는데 누구도 그걸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자전거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핸드폰도 없이 조용히 걸어서 소리가 시작되는 편의점 뒷골목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아무런 상처도 없고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을 떴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 주변에는 자전거 바퀴 자국이 있었다. 아주 작고 낡은 자전거의 흔적. 하지만 그 골목엔 그런 자전거를 가진 아이가 없었다. 나는 CCTV를 확인했다. 편의점 점주가 보여준 영상 속 뒷골목에선 고양이가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쓰러졌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자전거도 사람도 어떤 실루엣도 찍히지 않았다. 단 하나 소리만 있었다. 그 영상에서 정확히 새벽 1시 13분 작게 아주 작게 끼익 끼익 하는 페달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나는 그날 밤부터 매일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매번 그 소리는 나를 피해 도망가듯 흩어졌다. 소리만 존재하고 형체는 없는 자전거. 그 이상한 현상은 10번째 밤의 변화를 맞이했다. 나는 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다. 골목의 쓰레기통 뒤편. 젖은 상자들 틈 사이에 끼어 있던 쪽지.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초등학생 정도의 필체. 그런데 그 종이엔 분명히 물자국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밤이었는데 종이는 젖어 있었고 냄새도 이상하게 오래된 종이 냄새 같았다. 나는 다시 생각났다. 편의점 앞에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도 그랬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혹시 그 아이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존재. 나는 이 사건이 그 아이 하나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다음 날 또다시 고양이가 사라졌다. 동네에서 가장 자주 보이던 검은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가 가장 자주 앉아 있던 벽 위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번엔 색연필로 그린 그림. 작은 자전거. 그 위에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구름 위에 그려진 엄마라는 글자. 나는 그 그림을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 계속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다. 말은 없지만 존재는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자전거 소리를 따라 처음으로 한 집 앞까지 갔다. 작은 연립주택. 입구엔 오래된 우편함. 그 안에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지훈이 형. 나도 같이 데려가줘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름. 지훈이. 편의점 앞 그 아이. 그 이름.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따라오던 아이. 함께 놀던 동생 같은 아이. 어쩌면 실종된 또 다른 아이. 그날 이후로 자전거 소리는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를 넘기면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내 집 창문을 지나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며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길을 찾는 소리였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 같이 가고 싶다는 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그리고 점주에게 말했다. 형체 없는 아이가 또 나타난 것 같아요. 지훈이라는 아이 말고 또 있어요. 점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편의점 앞에서 찍힌 단체 사진. 거기엔 자전거를 끌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지훈이가 서 있었다. 얘는 지훈이 동생 같은 애였어요. 이 동네에서 맨날 따라다니던. 나는 사진을 들고 다시 뒷골목으로 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도 찾고 있었구나. 너도 집에 가고 싶었구나. 그 순간 자전거 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바람에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을 벽에 붙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전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